테디와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행사가 오는 3월 29일 달창저수지 벚꽃로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3일 낮 12시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달성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달성 어린이 숙도 소방과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21일 24시간 무인 365 스마트 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20일 용산역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제24회 현풍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가 지난 22일 달성국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4월 2일 비스롤에서 손혜영의 춤공연, 춤동행, 태평을 걷다를 선보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2026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과 박정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즘,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3월 29일 달창저수지 벚꽃로드 일원에서 테디와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기록 경쟁이 아닌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완주자에게는 귀여운 곰인형이 기념품으로 제공되며 현장에는 포토존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벚꽃길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참가자들은 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이웃과 함께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봄날의 추억을 만들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일 낮 12시 5분쯤 달서구 진천동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지하 환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불은 진천역 2번 출구 인근 환기구 주변에서 시작됐으며 역사 내 환기실 냉각탑 수리를 위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차 31대와 순찰차 등 90여 명이 투입되어 화재 진압과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낮 12시 3분부터 상하행선 열차 모두 진천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곧바로 진압했으나 역사 내부에 찬 연기를 빼내는 작업으로 인해 한동안 지하철 이용객들이 인근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작업 인원과 승객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오후 3시 10분부터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4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열람 대상은 달성군 관내 단독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달성군청 세무관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접수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가격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산정하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달성어린이 숲도서관과 국립대국어학과는 지난 21일 과학관 4번 게이트 입구에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365 스마트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열린 개관식은 사이언스 카트와 과학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말을 맞아 과학관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과학관의 분기별 전시 주제에 맞춰 도서 구성을 교체하는 전시 연계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분기별 주요 주제는 1분기 미래에너지, 공룡, 2분기 공룡, 고생물, 고생태, 3분기 자동차 산업, 인공지능, 4분기 식재료, 음식, 조리, 자율주행, 미래자동차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시실에서 본 내용을 책을 통해 즉시 심화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대구통합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1인당 2권씩 15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성군 내 스마트 도서관 운영 사례를 보면 최근 6개월간 설암영공역 스마트 도서관은 2252건, 지난해 8월 문을 연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은 5208건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며 생활 밀착형 독서 플랫폼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어린이 숲도서관 관계자는 365 스마트 도서관은 전시 관람과 독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새로운 과학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체험을 넘어 지식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과 독서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지난 20일 용산역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장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코끼리 휠드민턴, 다운봉사단과 신당동 지역협의회, 대구공전 사회복지과학생 등 다양한 지역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용산역 내거리 일대에서 현수막과 홍보물을 활용해 안전한 교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쳐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군 현풍읍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24회 현풍읍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가 지난 2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현풍읍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축제로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1부 공식 행사와 2부 화합 행사로 나뉘어 펼쳐졌습니다. 1부에서는 화려한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각 팀별 입장식과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 화합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풍선 날리기 등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 경기와 노래자랑이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현풍읍체육회는 이날 개회식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현풍읍에 기탁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정삼 현풍읍체육회장은 이번 성금은 체육회 임원과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늘 함께하는 체육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성진 현풍읍장은 읍민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날에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준 체육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소외계층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오랜만에 이웃들과 얼굴을 맞대고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특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탁식까지 열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풍읍체육회는 매년 정기적인 성금 기탁과 물품 후원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달서가 돌봄 건강동네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건강관리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서형 통합돌봄 모델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건강돌봄단 등 지역 활동가와 복지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해 촘촘한 지역 중심 돌봄망을 만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은 생활권 내에서 돌봄 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까지 통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달서구가 지난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의는 현계욱 교사가 맡아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2027학년도 전망, 지원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맞춤형 상담과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진학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9일 피해 HC 발레오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주민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 직원과 이주민 여성들이 함께 베이킹 체험을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직원 기부 물품으로 프리마켓도 운영됐습니다. 또한 쿠키와 장미꽃을 아동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육신사를 알리기 위해 패러디 홍보 영상 육신사에 사는 남자를 제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종과 어몽도 등으로 변신해 생동감 있는 연기를 펼치며 역사 콘텐츠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비슬산 참꽃문화재 홍보도 담겨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역사와 관광 자원을 알릴 계획입니다. 논공효천장학회가 제17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11명에게 총 2,4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장학회는 올해 졸업생 지원까지 포함해 올해 총 17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무열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달성군 논공읍 새마을회가 환경정화 활동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회원들은 달성 강변야구장 일대에서 국토대 청결운동을 펼쳐 낙동강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한 성금 100만 원을 논공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층과 복지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하빈면 자연보호협의회가 하빈천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회원 20여 명은 겨우내 쌓인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을 집중 수거하며 수질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와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주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하빈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과 행정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4월 2일 비수롤에서 손혜영의 춤 공연, 춤동행, 태평을 걷다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의 개승과 동행을 주제로 산주춤과 태평 등 우리 고유의 춤을 통해 깊이 있는 한국 예술의 매력을 전합니다. 정상급 악사들의 라이브 연주와 무용수의 섬세한 호흡이 어우러져 현장감 넘치는 무대를 완성하고 태평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아츠스프링 대구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2026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별기획전, 공룡시대 대탐험을 비롯해 SNS 인증 이벤트와 관람료 할인, 청소년 참여형 챌린지 등 풍성한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특히 과학의 날을 맞아 상설전시관 관람료 50%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과학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공동주택 100곳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폐의약품 수거함은 보건소, 약국, 행정복지센터 등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았고 일부 주민들이 약을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물약은 한 병에 모아 밀봉해 배출하고 알약은 봉투에 모아 밀봉 후 배출하면 됩니다. 가루약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안약과 연고는 외부 종이 상자를 제거한 뒤 용기째 수거함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공동주택별로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 수거함을 관리하고 안내문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청소원 6명, 상수도검 침원 3명, 현장 근로원 5명, 단순 조무원 1명, 장애인 전용 청소원 1명 등 총 16명을 선발합니다. 응시 자격은 091 기준 대구시 거주 18세에서 60세 비만으로 성별과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단 청소원은 55에서 65세 미만 연령 기준이 적용되며 일부 직종은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합니다. 원서 접수는 4월 13일에서 15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가능하며
일반 전형 응시자는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초 발표,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지역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달성군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전액 군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입니다. 특히 직전 연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경영주가 우선 포함됩니다. 농민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으로 농협체험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달성군 내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신청은 4월 23일까지 박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읍면과 군이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6월까지 농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은 내달부터 달성 관광투어버스 미술관 옆 북물원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4월에서 5월 매주 주말 운행되는 이번 투어는 대구 어린이회관 출발, 녹동서원 네이처파크 가창댐과 간송미술관 수성못을 순환합니다. 1인 1만 원 요금에 네이처파크와 간송미술관 입장료가 포함돼 가족 관광객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달성군은 도동서원, 송해공원 등 번역별 코스로 관광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번 수성구 연계 노선은 자연과 문화 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 방문객 체류 시간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달성 관광 투어버스는 지난해 40회 운행 1155명 탑승하며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신규 노선을 개발하며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어버스 예약은 대구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볼리초등학교가 지난 9일 새 학교 식당 개소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류호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청, 학부모 등 지역 교육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신축 학교 식당은 전교생 1000여 명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던 기존 환경의 안전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추진된 식당은 연면적 498.43제곱미터 규모로 11억 824만 원이 투입되어 동시에 5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배식 동선도 효율적으로 설계해 운영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넓고 깨끗한 식당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어 점심시간이 더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과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환 교장은 새 식당은 학생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추억을 쌓는 또 하나의 교실이라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은 지난 18일부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와 협력해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융합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명 등
12개 과정을 제공하며 중학교 3학년 대상, 중등 사사 과정을 새로 도입해 교수 밀착 멘토링을 통한 심화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름방학 과학 캠프, 천체 관측 프로그램, 별에는 방, 오수 프로젝트 발표회 등 지지스트 연구시설을 활용한 탐구 중심 프로그램과 학부모 진로 진학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3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일동 여우이동 신당동 출신 박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정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는 달성 섭지와 대명 유수지라는 매우 소중한 생태 자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단순한 녹지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야생 생물이 오랜 시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중요한 생태 공간이며 달서구의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자산입니다. 달성섭지와 대명유수지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는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종이자 우리 구의 생태 환경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이 두 종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생명들이 이제는 과거 기록과 기억 속에서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추진된 개발 사업과 보관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은 분명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생 생물의 서식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기 위한 복원이란 이름 아래 산책로와 각종 시설은 늘어났지만 조용히 살아가는 생명들은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는 편해졌지만 자연에게는 버거운 공간이 된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발언은 특정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는 개발과 복원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 환경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개발과 보존을 조정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 회기에 자연환경 보존과 생물다양성 정진을 우리 구의 핵심 정책 목표로 분명히 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존법,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달서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정진시키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발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자연을 배제한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는 개발과 이용의 기준을 세우자는 조례이며 향후 우리 구의 각종 개발 사업과 보건 사업 전반에서 생태적 가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향후 우리 구의 모든 개발과 보건 사업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달성 습지와 대명유지에 살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다시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지평부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0명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해 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 안전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우리 구의 선제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이에서 힙하다는 이유로 유행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돌발 상황에서 멈출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흉기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들도 이 위험한 유형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가 가리키는 현실을 참담합니다. 지난해 전국 자전거 사고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사이 사망자는 17.2% 증가하며 사고의 치명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51.3%, 사망자는 33.3% 증폭하여 청소년 안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유행이 사고 급증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자전거를 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즉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며 이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사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시작했고 18세 미만은 부모 통보 및 경고, 반복 위반 시 보호자를 아동학대의 방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요건 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도적 기반을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0% 삭감하고 실습 교육을 이론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사고 예방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책무이며 예방 행정은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교과서적인 이론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제동장치 미부착 시의 제동 거리 차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과 횟수를 현실해 주십시오. 둘째, 자전거 판매점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법률은 지자체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전거 판매점과 안전자전거 판매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동장치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저동장치 미부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도록 유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십시오. 구청과 경찰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먼저 현장에 즉시 적응 대응 가능한 선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준비한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효율을 따지는 사이 아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청소년 안전이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아이들의 안전 내일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